그래도 하차감 주기는 외제차 정도는 한 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성비나 성능에서 확실히 좋기 때문에 단지 이 키로수가 이거 절대 사실하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추천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당연히 욕을 하겠죠?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마나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중고차 상사 대표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차점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많이 쓸 수는 없고 1000만원 초반대 정도로 좀 있어 보이는 차, 한마디로 하차가 죽이는 차 있잖아, 그런 차.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수입 외제차 세단 같은 걸 살 수 있어 없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는 당연히 있지. 근데 그거 수리비 감당할 수 있겠어? 예산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연식은 오래될 거고 주행거리는 당연히 늘어날 테고 문제가 생길 확률이 당연히 배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고장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단 말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도 하차감 주기는 외제차 정도는 한 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차량들을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 이 하차감에 신경 쓴 나라가 또 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중고차 상사 대표로서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또 괜찮은 차량을 골라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1000만원 초반대 예산으로 하차감까지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5대의 차량을 골라봤는데요. 또 1000만원대라고 해놓고 홈쇼핑처럼 1999만원짜리 소개해드립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욕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양심적으로 가격은 1300만원 아래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차감을 느껴보시러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수입 외제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독삼사죠.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 3개를 말하는데요. 벤츠, BMW, 아우디에서 벤비아라고도 하죠. 그 중에서 아우디의 중대형 세단 A6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우디 회사 쪽에서는 1968년 아우디 100을 1세대로 보기 시작하지만 A6라는 이름이 붙은 거 1994년부터이기 때문에 이 94년 A6 C4가 자동차 시장에서는 1세대로 통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신차로 5세대의 A6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000만원 초반대 예산으로 볼 A6는 그 직전 세대인 4세대 A6 코드명 C7입니다. A6는 독삼사 중대형 세단에서 항상 E클래스와 5시리즈에 밀리는 3인자 역할인데요. 5시리즈에 비하면 드라이빙의 재미가 떨어지고 E클래스에 비하면 고속 안정성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차분하고 안정적인 움직임과 탄탄한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기술력의 안정성과 고급 편의사항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약점으로 꼽히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AS 부분인데요. 공식 AS 센터가 적어서 예약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센터당 수리할 차가 너무 많아서 좋은 서비스는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구매하실 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겠지만 1000만원대로 독삼사 중대형 세단을 몰기에는 이만한 가성비도 또 없습니다. 경쟁 차종인 E클래스나 5시리즈에 비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서 연식이나 주행거리에서 더 이득을 땡겨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4세대 A6 초기형 모델은 800만원대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후기형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 가성비나 성능에서 확실히 좋기 때문에 오늘은 2015년 후반기부터 나온 이 4세대 A6 후기형 모델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4세대지만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후기형이 확실히 좋은데요. 일단 가장 큰 매력은 구형 느낌이 안 나는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원래도 아우디는 특별한 기교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이었는데요. 페이스리프트된 4세대 A6는 큼지막한 전면 그릴에 하단부 크롬 장식과 듀얼 머플러 그리고 모든 트림에 들어가 있는 이 LED 헤드램프가 포인트죠. 아우디의 조명이 예쁜 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사실이고 심지어 다음 세대인 5세대보다 더 예쁘다고 인정받는 LED 램프입니다. 성능도 보시면 후기형에서 출력도 올라갔고 기존의 무단 변속기 대신 듀얼 클러치가 달렸습니다. 품질도 상당히 안정적이라 페리 전에 비해 고장이 확실히 많이 줄었고 디젤 엔진은 정숙성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매장에 있는 매물을 한 대 보여드리자면 아우디 A6 4세대 3호 TDI 컴포트 2016년식 16만 킬로 주행한 신색 차량이고요. 오늘의 테마는 하차감이니까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보자면 전면에 큼지막한 그릴이랑 이 LED 헤드램프 보이시죠? 이 방향 지시등도 한 번에 깜빡깜빡하지 않고 촤락 나오기 때문에 정말 예쁩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가가 6,320만원이었는데요. 현재 판매가가 1,250만원입니다. 적당히 요란하지 않으면서 스마트한 느낌으로 하차감을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하차감 하나만을 위해 사신다면 토기형도 디자인이나 가성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최저가 차량이 750만원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BMW 5 시리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BMW 시리즈별 가성비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린 거 보셨죠? 6세대 후기형 모델인 F바디 520D를 보여드렸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기능적이고 차가운 독일차 특유의 느낌을 가진 차량입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이 세그먼트 최고 수준이고요. 강한 가속과 좋은 승차감,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코너링을 가진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N47 엔진에 B47 엔진으로 바뀐 2015년 이후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력과 토크도 조금 상승했는데 그것보다는 N47 엔진이 유럽 4기통 디젤 엔진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진동 소음이나 고질병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는 사실이 더 매력적입니다. 이 BMW 5 시리즈 6세대 차량의 시세를 봤는데요. 주행거리만 조금 양보한다면 1200만원대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20만 킬로가 넘는다는 점 미리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적은 예산으로 하차감을 챙기고자 하는 게 이번 영상의 테마 아니겠습니까? 13만 킬로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시려면 1750만원부터 출발인데, 사실 저는 관리만 잘하면 13만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15만이나 17만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매하실 때 엔진 미션을 양호한지, 누수는 없는지, 하부 상태는 어떤지 꼭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매물 한 대 보시겠습니다. BMW 5 시리즈 6세대 520D 엑스드라이브 M 에어로 다이나믹. 색상 보시면 카본 블랙 색상인데요. 빛을 받는 부분은 살짝 푸른 빛이 감돌게 되는 그런 고급스러운 검정색입니다. 일단 전면 BMW 엠블럼이랑 키드니 그릴, 그리고 뒤에 520D 박혀있으면 끝난 겁니다. 와, BMW 5 시리즈를 끌고 다니네. 야, 능력이 좀 있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신차 출고가가 6,730만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중고가 시세가 1,195만원이에요. 1,200만원도 채 안 되는 거죠. 중고차로는 정말 가성비 있고 저렴한 금액입니다. 자, 이 차량은 2016년식에 24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네요.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고 무사고 차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용도 이력도 없고 누유도 없어요. 단지 이 키로수가 이거 절대 사실하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추천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매물이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A6와 5 시리즈를 봤으니까 이번엔 벤츠 E클래스로 가야겠죠. 1200만원대의 예산이라면 E클래스 4세대 W212 차량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요. 2013년 중순에 페이스 리프트 되어 나온 4세대 후기형 차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형과 후기형의 전면 디자인이 워낙 차이가 커서 거의 다른 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초기형은 누가 봐도 너무 올드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후기형은 현재의 5세대 초기형과 비슷해서 훨씬 세련되고 화려해 보입니다. 후면을 보지 않고 전면 디자인만 본다면 벤츠 차주가 아닌 이상은 차이를 알기 힘들 것 같네요. 이때의 4기통 디젤 엔진이 워낙 진동과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차감을 위해 알아본다고 해도 디젤보다는 가솔린 차량을 추천해드리고요. 4기통 가솔린 모델과 6기통 가솔린 모델이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6기통 엔진인 2300 차량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2300이지만 3500cc의 고배기량이고요. 스포티하고 날렵하고 빠릿빠릿한 움직임보다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2014년식에 14만 8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 1299만원에 나와있네요. 벤츠 E클래스 4세대 2300 아방가르드입니다. 인기가 많은 흰색 바디 차량이고요. 그릴에 큼지막한 삼각 엠블럼이 보이시죠? 하차감 제대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LED 헤드램프 아주 화려하고요. 대충 보니까 W212 후기형 차량들이 110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이 차량 신차 출고가가 7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디자인에 이 차체를 보고 누가 1200만원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하차감을 위한 최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독삼사 새 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느낌이 살짝 다릅니다. 시청의 주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피디님 편집하실 때 여기 빨간 요거등 이거 살짝 띄워주세요. 자그만치 1억 2천만원짜리 차량이 1200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뒤에 영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말 그대로 하차감에 몰빵해버린 매물인 만큼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차량들인데요. 바로 제규어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 XJ입니다.
거의 한 40년 동안 영국 총리의 의전 차량으로 사용되었던 고급 차량인데요.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 중 한 명이라는 이안 칼럼이 참여해서 외관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합니다. 전면부 대형 그릴에서 빛나는 강렬한 매력과 더불어 부드럽고 날렵하며 스포티한 매력까지 느껴지는 차체 라인입니다. 실명의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규어 XJ 8세대 2.0 LWB 럭셔리 차량, 차체 크기만 봐도 정말 압도적입니다. 전장이 5.2m가 넘는 폭 1.9m, EQ 900보다 길고 신형 G90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릴 가운데 제규어 엠블럼 딱 박혀있고 후면부 보시면 제규어 한 마리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에 초기형 엠블럼이 정말 멋있게 딱 박혀있네요. 영국의 클래식한 럭셔리 세단의 느낌이 물씬 나는 차량입니다. 여기 딜러 설명란 보시면 저희 딜러들이 보는 전상이다 보니까 보통은 무사고, 차량 옵션, 경정비 등등 어디를 수리했는지 이런 정보들만 적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기 남자의 가오. 얼마만큼이나 하차감을 위한 차량인지 짧게 압축해놨네요. 이거야말로 제 친구가 찾던 바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식이고 11만 킬로 탔고 완전 무사고다? 하지만 그 뒷감당은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 진짜 1억 2천만 원짜리 하는 차량이 중고차로 넘어오면서 1250만 원이라니까 정말 대박이긴 합니다. 혹시라도 1200만 원도 부담된다. 근데 꼭 이 차량이 갖고 싶다고 하시면 디자인은 똑같고 2010년식 30만 킬로 주행한 차량, 침수가 조금 있고 느도 조금 있긴 한데요. 신차 출고가가 1억 3,600만 원짜리 차량이 현재 750만 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자, 가까운 딜러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셀카 말고요. 정말 하차감 하나만을 위한 차량을 한 대 더 소개시켜드리자면 세단보다는 조금 더 커진 야성의 느낌을 풍기고 싶다고 하실 때 정말 좋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군용차 느낌의 복고풍 아이덴티티를 간직한 오프로드 차량, 바로 지프 랭글러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남성들의 로망과도 같은 군용차 디자인이죠. 3세대 JK는 전통적인 오프로드의 느낌과 함께 도심 속에서도 존재감을 뽐내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남성미도 넘치고 힘이 느껴지는 탄탄한 스타일에 어떤 험한 길도 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 랭글러가 지금은 굉장히 비싼 편이지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3세대 JK까지는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2010년식 랭글러 JK가 최저 1290만원에 올라와 있네요. 최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어가는데 이 당시 랭글러 루비콘의 가격은 5천만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2018년 4세대 JL부터 비싸지기 시작했죠. 최저가 매물을 보시면 지프 랭글러 2.8 루비콘 4도어 차량 2010년식 19만 킬로 탄 차량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투박하고 감성적인 멋으로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야생의 느낌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지방연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1000만원대 초반으로 그런 느낌을 가져가는 거겠죠. 또 이 차가 딱 섰을 때 운전석에서 여성분이 내린다. 와, 그러면 정말 너무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당시 출고가가 4,850만 원이었고요. 현재 랭글러 중 최저가 1,290만 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사고 이력은 없는데 미션 쪽에 누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00만원대 수입자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해드리지만 이 매물의 조건이 막 엄청 좋다, 구매하셔라 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매물들은 절대 아닙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하차감을 뽐낼 수 있는 수입차를 원하신다면 이런 차량들이 있다 라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그랜저 IG나 K7을 보신다면 2017년식에서 2018년식 차량들을 구매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드린 수입차들을 구매하신다면 편의성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혹은 만일의 사태를 위한 수리비라든지 고려하실 것들이 분명히 더 있으니까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욕심이 나는 부분은 챙겨가시면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뒤쪽에 제규어나 랭글러는 진짜로 연락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네였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네였습니다.